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얼마 전에 올린 우한 폐렴에 관련된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면 백혈구의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오히려 사이토카인이 과발현되는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여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체온이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아이디가 김성준 님이신데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심도 있는 질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항산화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서로 간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이 또 다른 분이 하나 다셨어요. 이분이 자가면역 질환을 말하는 건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죠. 바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면역 이상 반응으로 면역계의 지나친 발동으로 정상세포를 죽이는 이상 증세를 말합니다. 류마티스도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환자가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젊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이분의 달아놓은 댓글조차도 역시 수준 있는 댓글을 다셨어요. 이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를 전문 용어로 ROS라고 부릅니다. Reactive Oxygen Species,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요. 영어로 ROS라고 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얘기하고요. AOX, 안티옥시던트의 약자를 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항산화제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 가운데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것만큼 얘를 해결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산화 스트레스 역할을 하는 것들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그래도 잘 버티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질 때,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의 부족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나 많은 항산화제를 먹어요. 우리가 뭐 비타민C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막 무진장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AOX가 증가하겠죠.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균형이 또 이제 왼쪽으로 이제 흐려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지금 앞에 김성준 님이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도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요. 그게 작동을 해서 돌리다가 그래도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제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은 이게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근데 산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산에서 칡뿌리나 이런 거 캐 드시면서 뭐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항산화제가 따로 다 막 넣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 모든 물질들을 과하게 투여해서 생기는 언밸런스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 나라를 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 가깝다 보니까 잘 못 먹는 사람이 있겠죠. 빗성 말랐어요. 영양 결핍이 왔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칠게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식사를 준다고 칠게요. 그럼 그런 식사를 주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이거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비만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현실 중에서 오히려 더 지금 우리는 영양 결핍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많이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은 ROS를 형성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쪽에는 독도 많이 들어있고 환경 호르몬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곳에서 들어오는 공기도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할 건데 이렇게 심하게 스트레스 작용하는 사람들한테 항산화제를 투여하면서 너 이거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한다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가능은 하지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다셨던 분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면역의 교란이 오는 상태에서 자가 면역의 개념이라는 거는 면역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환자들이에요. 이분도 질환이 되게 심각한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를 항산화제가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실제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도 지금 류마티스부터 시작해서 자가 면역 환자가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환자들한테 다른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항산화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질환들을 아울러서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 많은 부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항산화제 부족이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양들이 비타민C가 고용량이 되고 여러가지 항산화제를 줄지라도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한폐렴 때문에 제가 비타민C하고 D를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막는 기본적인 면역을 돌리는 기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도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그걸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과해서 생길 수 있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걱정인 거죠.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한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나는 전혀 스트레스도 없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아픈 데가 전혀 없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없다.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복용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이제 오셔서 질환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검사를 쭉 해보면은 대부분 다 산화 스트레스 상태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항산화제의 부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권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무조건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검사 후에 환자분의 자기 몸 상태를 판단하신 후에 투여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